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0년이 보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긴 줄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무심코 흘려보낸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며 당신의 노후가 존엄한 완성이 될지 아니면 비참한 소멸이 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품격 있게 매듭짓는 자아 통합, 그리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절망입니다. 지금 당신의 거울 속 모습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과학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하며 인지적 나태함은 당신을 산송장으로 만듭니다. 멍하니 TV를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는 태도가 당신의 뇌를 녹여버리고 고독사라는 참담한 결말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늙는다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스스로를 방치하여 품위를 잃어가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의 뇌세포가 사멸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척하며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 그저 짐이 되는 노인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루틴은 인지적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만 반복할 때 가장 빠르게 늙어갑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걷고 늘 보던 뉴스만 소비하며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뇌 회로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낯선 길을 걷고 평소 읽지 않던 어려운 책을 펼치며 뇌에 강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뇌 가소성은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지만 그것은 오직 고통스러운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지적 호기심을 잃어버린 노년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매일 아침 명확한 목적의식을 설정하는 루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뇌의 해마를 수축시키고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가 완성해야 할 단 하나의 작은 과업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고전 한 페이지를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삶은 무질서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자존감의 붕괴라는 처참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적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회적 연결의 유지입니다. 고립은 담배보다 해롭고 비만보다 치명적인 노년의 암세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다를 떠는 모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의 지혜를 압수하는 고차원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귀찮아서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는 인지적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존경한 시니어는 침묵 속에 고립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의 통합된 가치관을 당당히 피력하며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불평이 아닌 지혜를 담을 때 뇌는 비로소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고통을 이겨내고 뇌 혈류량을 극대화하는 고강도의 인지운동 루틴입니다. 걷기만 하는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이동에 불과합니다.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자극이 있어야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인 BDNF가 생성되어 당신의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눕는 순간 당신의 인지 기능은 정지됩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 질병과 무기력이 들어차고 당신의 의지는 박약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내일의 치매를 막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게으름은 정신의 타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당신을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회상요법의 습관화입니다. 에릭슨이 강조한 자아 통합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조차 인생의 필연적인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당신이 겪은 시련이 어떻게 오늘의 지혜가 되었는지 기록하십시오.
이 인지적 정리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명 지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역사를 품격 있게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종류의 중독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도파민 관리 루틴입니다.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이나 술, 도박 같은 단순 쾌락에 뇌를 맡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뇌는 보상 체계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 중독에 빠지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멍하니 시간을 죽이는 행위는 당신의 인지 예비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대신 깊은 사색과 명상 그리고 생산적인 취미를 통해 천천히 차오르는 성취감을 느끼십시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노후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조차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까?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소파에 기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세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노후의 비참함은 국가의 복지 부족이나 자식의 불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무런 루틴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낸 당신 자신의 나태함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인지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뇌가 멈추면 당신이라는 존재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죽기 전까지 정신이 맑은 채로 사랑하는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싶은가? 아니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벽지를 바르며 비참한 연명을 하고 싶은가? 그 선택의 결과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자기절제와 혹독한 인지훈련을 거친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남 탓을 할 시간에 당장 책을 펴고 신발끈을 묶고 자신의 뇌를 고통스러운 배움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자아 통합의 길은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평온이 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추한 노후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완성된 자아로 지혜로운 어른의 정점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루틴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뇌를 깨워 행동하십시오. 영상이 끝나면 즉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5분간 오늘 배운 것을 떠올리며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노화의 속도는 다시 빨라질 것이고 당신은 다시 그 무기력한 소파 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를 비참한 후회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존엄한 지혜로 채울 것인지 지금 당장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지 기능이 완전히 멈춰서기 전에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행동하는 자만이 노년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 찬란한 통합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십시오.